네, 반갑습니다.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법규 강의를 맡고 있는 김종상이라고 합니다. 소방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방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소방 공무원 활동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일 수 있지만 충분히 제 강의를 보고 그 소방학개론과 법규 강의를 충분히 습득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도 있고 이후에 또 소방 전문가로서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소방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짧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소방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차 필기시험이 있고 그리고 2차 체력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면접까지 있는데 그중에 1차 필기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1차 필기시험의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 방법, 합격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나 체력 관리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시험의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 하게 되면 소방 공무원 시험은 공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경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채가 전체 5과목을 시험 치는 모든 시험 과목이 될 거고 경채라고 하는 게 다시 두 가지로 제한 경쟁 특별 채용이 있고 경력 경쟁 채용이 있습니다. 제한 경쟁 특별 채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채가 되고요. 공채, 경채. 마지막 세 번째 말하는 경력 경쟁 채용은 사실 각 시도에서 필요할 때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력 경쟁 채용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현직 계시는 분들, 경찰 공무원분들이라든지 혹은 외국어 능통자 또는 변호사라는 분들을 특별히 채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보실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부분이 공채 시험하고 경채인데 이 경채는 구조구급 쪽에 필요한 인력을 매년 뽑기 때문에 구조구급 쪽 그리고 소방 관련 학과 그리고 응급구조 학과들의 경력 경쟁 채용이 있습니다. 시험 항상 일정은 채용 공고는 매년 초에 1월달, 2월달 사이에 각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및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게 되고요. 소방 공무원 시험이 사실 국가직 시험이 있고 국가직 자격증이 있고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지방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그리고 시험 응시하시는 과목은 다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국가직은 필요할 때 또 응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국가직 인원수는 채용하는 인원수가 거의 없고요. 각 지역에서 지방직 공무원 공채가 각 시도 본부 홈페이지에 공지가 뜨게 될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공지 뜬 자료를 가지고 학원 홈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요. 각 홈페이지 접속하시게 되면 공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때 매년 채용 인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월 초에 공지가 뜨게 되면 2월 말에 보통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3월 말 4월 초쯤 1차 필기시험이 진행되는데 보통 4월 초에 항상 거의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매년. 그리고 4월 말에 바로 1차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납니다. 근데 이때 응시하는 그 인원수 중에서 뽑아야 될 응시 인원수의 2배수, 그러니까 실제 200명을 뽑아야 된다, 부산에서. 그럼 그때는 400명을 부산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100명 뽑아야 된다. 그럼 200명을 일단 1차 필기에서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2배수를 먼저 필기 합격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4월 말에서 5월 초에 2차 체력시험을 치는데 이 체력시험을 치는 그 시기 전에 보통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또 하루 짧게 인적성 검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하고 인적성 검사를 하루에 몰아서 하고 이후에 체력시험은 다 같이 체력시험을 쳐서 2차 시험을 칩니다. 2차에서 한번 합격자 발표가 또 나는데 이때 2배수에서 아무래도 합격자가 다시 좀 주는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인적성 검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6월 달쯤에 보통 이제 마지막 면접 시험을 실시하게 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말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소방사 15라고 해서 이때 이제 각 지역의 소방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면 소방사 15가 되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제 소방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응시 자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공채는 응시 연령 18세 이상 40개 이하로 규정돼 있고 경채에서는 나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전형에서는 법무 쪽, 항공조종 쪽에서 나이 제한이 좀 있고요. 일반 경력 경쟁에서는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이 있는데 그 서울 지역은 거주지 제한이 없고요.
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사실 두 군데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거고요. 서울에 한번 칠 수가 있고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도 시험을 한번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번 사는 거주지에서는 예를 들어 이건 제가 부산 걸 한번 뭐 19년도에 했던 공채 내용을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말씀드렸는데 부산시에서 이게 총 합산한 기간입니다. 거주를 해서 총 거주하는 기간 합산 기간이 3년 이상 있으면 시험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제가 부산에서 3년 있었다가 다시 또 광주에 3년 있었어요. 그럼 광주에서도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진 거고 부산에서도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총 거주 합산 기간입니다. 6개월 살다가 딴 지역 갔다가 다시 와서 1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총 거주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이면은 그 지역에서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근데 서울의 경우는 거주 제한 없이 바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험 날짜가 아무래도 동일 날짜시다 보니까 서울하고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응시했는데 시험 날짜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응시만 접수해 놓고 이후에 경쟁률 보고 보통 시험 접수를 어디다가 시험 칠지를 결정하셔가지고 시험 치러 가시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목표하신 지역이 있겠지만 서울 지역도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 신체 조건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2020년도 시험 대비해서 이 신체 조건표가 1월 초에 나와줘야 됩니다. 20년 1월 초에 이제 공지가 떴을 때 조금 개정이 될 걸로 봐요. 아마 이 시력 쪽 부분은 아마 삭제가 되고 최근에는 워낙 뭐 라식, 라섹 수술 노안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시력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뭐 맨눈 시력 0.3 이상, 교정 시력 0.8 이상이 아마 삭제될 걸로 봅니다. 일단 2020년 1월 초에 공지가 되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각각 청력, 뭐 색각, 뭐 시력 이렇게 제한들이 있습니다. 시험 과목인데요. 필기 시험을 이제 치러 가시게 되면 공채는 시험 시간이 100분 동안 시험을 치시게 되고 경채는 60분간 시험을 칩니다. 그 이유가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이 20분. 그래서 공채는 총 5과목을 시험 치게 되고 경채는 3과목을 시험 치기 때문에 경채가 60분, 공채가 100분입니다. 5과목, 3과목. 문제는 현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전체 위탁 출제를 해서 전체 다 문제를 중앙소방학교에서 다 만들고 내고 있고요. 공채가 총 5과목, 경채가 3과목이고 과목당은 20문항씩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공채가 총 5과목이 뭐냐면 필수 과목이 3과목, 그 필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은 필수 과목이 되고요. 이후에 선택 과목으로 학개론, 행정법,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에 2과목인데 공채 시험 치러 가시게 되면 시험지가 다 있어요. 국어도 있고 한국사, 영어, 학개론, 법규, 사회, 과학, 수학 시험지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시험 치시는 과목에 해당되는 문항, 번호에 대해서 이제 OMR 마킹을 하시게 되는 거고 총 5과목을 치시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 쪽에 마킹은 다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자기가 치는 과목이 소방관계법규 학개론이다. 그럼 학개론과 법규에 있는 문항을 체크를 하시고 다른 건 비워두시고 OMR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경채 시험은 그냥 필수 3과목입니다. 3과목인데 국어, 생활, 영어,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이 경채가 응급, 구조, 구급 특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하고 구급이 항상 각 시도 지역마다 공채 외에 구조 쪽, 구급 쪽 해서 뽑는 인원수가 정해집니다. 그럼 그 인원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응급구조학과 출신이라든지 또는 군인 출신이라든지 제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 과목을 3과목만 칠 수가 있고요.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프린트가 좀 빠진 부분이긴 한데 여기 프린트 빠진 부분이긴 한데 학과 특채가 있습니다. 소방 관련 학과 특채들은 시험이 또 3과목인데 그 시험 과목이 국어 그리고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예요. 여기 3가지 빠졌네요. 국어하고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 이렇게 3과목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필수 과목으로. 그런데 이제 구조구급 특채 보통 군인 출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이렇게 3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된 시험 범위, 학개론을 시험 치신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통
공채 시험은 총 5과목인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고 학개론하고 복교가 사실 아직은 선택 과목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학개론과 복교가 필수 과목으로 바뀔 거겠지만 아직까지는 학개론하고 복교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선택을 하실 때 이 소방 학개론의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복교가 어떤 걸 공부하시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회, 과학, 수학까지 해서 전체 시험 범위가 계략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을 5과목을 쳤어요. 그러면 각 과목마다 점수가 무조건 40점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20문항 중에 8문항 이상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전체 평균 점수가 일단 60점 이상은 득점을 해야지 과락을 안 넘긴다라고 해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2배수, 뽑아야 되는 인원수의 2배수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응시를 했다. 그럼 일단 200명을 뽑는 겁니다. 200명을 뽑을 때 등수를 매기겠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800~900명이 전부 다 한 과목 점수가 40점이 안 됐다. 그러면 다 과락이잖아요. 그럼 다시 시험을 하반기 때 다시 시험을 한 번 더 쳐야 되는 겁니다. 연수가 너무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시험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난이도 그렇게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수가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은 나오게끔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등수를 매겨서 2배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는 40점 이상,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은 돼야지 일단 합격권이 되고 그 중에서 등수로 2배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뽑게 되고 항공조종 분야는 3배수를 미리 더 뽑아 놓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2배수를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평균 합격 점수가 뭐 70점대라고 해요. 보통 71점, 70점대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70점, 71점이면 거의 2배수 끝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 합격권에 점수 걸렸다고 해서 합격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면접도 보고 체력도 보겠지만 어차피 전체 평균 중에서 필기 퍼센트가 75%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필기시험에 점수가 높게 나왔어야 돼요. 애초부터. 그러면 이제 합격권이 70점대다. 그럼 자기가 71점, 72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합격하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왜냐면 그 위에 많으니까. 자기는 2배수의 끝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한번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각 과목별로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소방학개론입니다. 소방학개론 과목은 기본적으로 소방조직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소방조직론. 그리고 재난관리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는 강의 교재에 보게 되면 소방학개론 파트 1, 파트 2로 구분하는데 파트 2가 이 소방조직론하고 재난관리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1이라고 하는 과목이 연소이론, 그리고 화재이론, 그리고 소하이론까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론이라고 해서 소방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소하이론에서 공부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위험물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이 소하이론, 그리고 화재이론, 연소이론이 제가 이제 보통 파트 1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재난관리론하고 소방조직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트 2 과정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소방조직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방 역사라든지 행정적인 부분들, 소방관의 이제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재난관리론은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매회 한두 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연소이론, 뭐 불이 타는 이유, 연소, 연기, 폭발, 그리고 이제 화재 관련된 화재 용어 정의, 화재 분류, 건물 화재, 위험물 화재, 화재 조사, 그리고 소화, 소화 원리, 소화 약제, 소화하는 시설들, 소방 시설들, 그리고 추가로 이게 빠지긴 했지만 위험물 문제도 최근에는 한두 문항씩 꼭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내용까지가 소방학개론의 20문항입니다. 소방관계 법규는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소방관계 법규는 총 4분법을 시험 치게 되고요. 소방관계 법규는 소방기본법, 소방에서 공사법, 설치유지 안전관리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4가지 법을 공채 치시는 분들은 4가지 법을 5문항씩 20문항 시험 치시게 될 거고요. 학과 특채이신 분들, 보통 학과 특채이신 분들은 20문항 중에서 기본법 10문항, 그리고 설치유지법 10문항 이렇게 2번만 10문항, 10문항, 20문항 시험 치게 되고 공채이신 분들은 4과목을 4가지 법을 5문항씩 20문항 이렇게 시험 치게 되고요. 학계로는 공채든 경채든 문제지가 똑같습니다. 공채와 경채가 동일하게 똑같은 소방학개론 문제를 20문항을 시험 치시게 되죠.
필기시험 과목은 이제 제가 학개론하고 법규 쪽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다른 뭐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각 담당 선생님들도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체력시험인데요. 뭐 체력시험을 하기 전이나 이후 때 보통 이제 인적성 검사,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크게 뭐 사이코적이지만 하면 인적성 다 통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도 뭐 충분히 튼튼하면 통과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체력. 필기 시험이 사실은 75%를 차지하고요. 체력이 15%를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 면접이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성 검사하고 신검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점수 퍼센트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필기가 75% 그리고 체력이 15% 마지막 면접이 10%를 전체 시험에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배수를 뽑는 이유가 그겁니다. 체력에서 떨어질 사람이 있을 거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는 과락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체력 시험이 연체 총 6종목을 시험 치게 되는데 6종목 전체 평균에서 이제 절반 이상, 50% 이상 점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50%가 되지 못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배수를 뽑는 거고요. 그럼 체력이 일단 안 되면 무조건 또 탈락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럼 이 50% 이상 넘어간 분들까지만 해서 점수를 또 평균 점수를 필기 75%, 체력 15%에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뭐 악력, 배근력에서 각 종목별로 이제 뭐 분당 횟수 뭐 이렇게 해서 점수대가 구성이 되는데 이 점수가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어떻게 절반 이상, 5점 이상은 무조건 다 나와지도록 체력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횟수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체력할 때, 체력 준비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신체 검사, 인적성 검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면접 시험까지 마지막에 면접 시험이 이제 1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일단 집단 면접이 있고 개별 면접까지 이것도 이제 면접하기 전에 보통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 체력까지 준비하시는 그 기간에 보통 학원계에서는 면접 대비반이라는 걸 보통 오픈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면접 관련된 부분만 따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면접까지 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필기 시험이 75%, 체력이 15%, 면접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일단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과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 처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사정으로 또 결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한다고 또. 그때에는 이후에 최종 합격자 이후 다음 등수 순서를 또 미리 다 뽑아놨거든요. 다음 사람을 3개월 이내에 마지막 최종 합산성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강의하게 되는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에 관련된 시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계 법규인데요. 법규는 총 4분법, 4가지 법을 시험 치시게 되고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에 따른 시행령이라는 문서가 있고요. 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법의 구분은 법 공부를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서에 대해서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게 되고 이후에 소방서 공사법, 공사법 시행령, 공사법 시행규칙, 그리고 화재 예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해서 총 12개 문서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공채에서의 소방관계 법규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학과 특채이신 분들이 시험 과목 3과목,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법규인데 이때 소방관계 법규가 소방기본법하고 이 설치주법만 시험에 나옵니다. 10문항, 10문항으로. 근데 공채 치시는 분들은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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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항이 출제가 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학개론은 제가 파트 1과 파트 2로 제가 강의를 진행한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실제 시험이 구분된 건 아니고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한 겁니다. 소방학개론 파트 1 과정에서 제가 강의한 부분이 연소, 화재, 폭발, 이어서 소화.
그래서 이게 좀 스토리 있는 강의가 좀 진행이 돼야 돼서 연소를 공부하고 나면 화재를 알게 되고 화재를 알면 폭발을 알게 되고 막는 방법으로 소화 이론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후에 소방 시설에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위험물 관련된 이론해서 위험물 시설론까지가 파트 1으로 구성이 되고요. 소방기론 파트 2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게 소방 조직론하고 재난관리론인데 이 소방 조직론에 보게 되면 나오는 문제가 소방 역사, 소방 행정, 공무원법이나 뭐 조직관리론이나 의용소방대나 소방행정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재난관리론이라고 해서 뭐 재난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이 또 매년 한두 문항씩 출제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기타 구조론, 구급론, 화재조사론 등이 실제 이 파트 2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과목별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기본 카리큘럼 순서가 있습니다. 강의는 순서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론 정리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합격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시험장 가서도 이 문제가 내가 풀어봤던 문제, 봤던 유형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바로 풀려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보려면. 그래서 당일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이론 공부는 되셔야 되고요. 최초 2개월 과정으로 제가 이론 정리를 하게 되고 이후에 그 이론을 복습하는 과정으로 요약 정리, 요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재 안에 있는 예상 문제들을 먼저 풉니다. 워밍업하는 간대 화병 문제를 풀고 이후에 기출 문제 풀이도 한번 하게 될 거고요. 기출 문제 풀이하고 나서 시험 전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아마 시험 쳤을 때 봤던 유형의 문제 또는 봤던 문제 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 과정으로 커리큘럼 공부 진행하시게 될 건데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하실 부분들은 이론 요점 정리 예상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상에 요 예상 문제 풀이나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 이제 이때에는 이론도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또 틀릴 수 있고요. 한 번 맞췄던 문제는 분명히 또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만 정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시험장 가서 20문항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럴 땐 소방관계 법규는 일단은 법규의 구성을 먼저 공부하실 때 아셔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시행령이 뭔지, 시행규칙이 뭔지. 최근의 시험 문제들을 보면 소방기본법 몇 조에 따른 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따른이라고 문구를 항상 넣습니다. 그 이유는 출제위원들이 법이라는 게 그냥 두루뭉실한 내용이 아니고 소방기본법이라는 문서가 있고 시행령이라는 문서가 있고 시행규칙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출제위원들은 법에서 한 문제 내고 시행령 문서에서도 한 문제 냅니다. 그러면서 문제 내는 조항을 넣어줘야 그래야지 시험 치고 나서의 논란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이 뭔지 시행령이 뭔지 시행규칙이 뭔지 이게 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시행령에 뭐가 들어간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로 공부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소방 원문을 저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본법 원문을 보고 그리고 시행령 원문 보고 시행규칙 원문을 보고 나서 이후에 요약 정리할 때는 제가 요점 정리 따로 한 노트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실제 기본 공부는 법 원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문 해석을 하게 되고 중요사항 체크하고 이후에 문제 풀이를 통한 복습 이때 오답 노트 그래서 오답 문제의 해설부 노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소방학개론은 먼저 일단 공부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나올 과목들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가 연소, 화재 폭발, 소화, 소방시설, 위험물, 역사, 행정, 재난, 구조구급, 화재조사론 등이 시험에 나온다는 걸 먼저 조금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각 나오는 문항의 빈도수를 제가 조금 이따가 합격 전략으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도 기본적으로 이론 그리고 요약 정리를 통한 복습, 예상 문제, 기출 문제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오답 노트까지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고 만점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문제 경향은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방식에 이게 이제 그냥 문제 보는 거죠. 근데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본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본이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께서 향후에 공무원이 되시더라도 합격 후에 개인적으로 우리 소방 분야는 특정직이잖아요. 기술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법도 계속 바뀌고 소방 분야에 관련된 기본 이론들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 공부를 하실 때부터 기초를 단단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걸 기초를 단단히 했을 때 문제를 알고 푸는 거죠. 답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문제하고 답을 남기는 방식은 안 되고요. 문제를 낸 의도 파악하고 문제 보기 전체에서의 옳고 그름, 보기 1번이 옳은지 2번이 그른지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소방공무원은 무엇보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5%라고 하는 부분이 작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또 체력에서 50% 점수가 미달되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필기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잘하셨는데 체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높은 점수지만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력도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되는 저희가 분야입니다. 소방 분야 자체가.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도 헬스장을 꾸준히 끊으시고 기본적으로 그 달리기, 오래 달리기 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도 계속 자기 전에도 하시고 꾸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향후를 내다보시는 분들, 소방 공무원 시험을 사실 치기 전에 소방 자격증 시험을 치시게 되면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 근데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따면은 가점 1점이 있고요. 소방설비 기사를 따면은 3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3점 가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평점이 3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평점이. 그러니까 5과목 전부 다에 3점을 올려주는 겁니다. 전부 다에 평점이 올라가는 거라서. 근데 사실상 합격자 결정 여부는 0.5점에서 1점 차이로 보통 합격 여부 결정이 나거든요.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 3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치기 전에 사실 자격증을 먼저 따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3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공부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 자격증 시험에 보게 되면 소방관계 복교가 한 과목으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격증 시험 문제들하고 공무원 시험 문제가 복교 문제가 보면 서로 섞어내요. 많이 뺏겨서 내고 중앙소방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많이 뺏겨냅니다. 그래서 복교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소방학개론 과목에서도 자격증 공부했던 과목 중에 한 5, 6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격증을 미리 사실은 이제 공무원 시험 치기 전에 자격증 먼저 함께 따놓고 공무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그렇다면 이제 1년 후나 2년 후로 내다보고 하는 거고 자격증 먼저 따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혹시 지금 바로 공부를 시작하신다라고 하셔도 공무원 딱 되시고 나서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승진할 때 가점도 3점입니다. 공무원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시고 나셔도 이후에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학개론하고 복교가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 다 있거든요. 그럼 애초 때부터 처음에 공무원 시험 칠 때부터 학개론과 복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자격증 칠 때도 분명히 도움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좀 매칭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공무원 공부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것도 좀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미리 한번 드립니다. 근데 공무원을 바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학개론하고 복교를 열심히 하셔서 공무원 딱 되시고 이후에 또 자격증 따시게 되면 그게 또 승진할 때 또 가점 3점이니 그때 가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다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의 합격 전략으로 그 중에 소방 학개론하고 복교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방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 시험 과목별 학습 전략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 시작하시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소방학개론이 현재 제가 2015년부터 이제 실제 통합시험이라고 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관할해서 진행을 한 게 15년부터인데 2015년부터 해서 시험 과목이 진행이 될 때 공채시험입니다. 공채시험에서 제가 소방학개론 파트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파트 2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파트 1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파트가 연소, 화재 폭발, 소화, 소방시설론, 위험물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 공부하는 게 조사, 역사, 소방 역사, 재난관리론, 구조구급, 조직론이 있고요. 기타 소방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15년부터 보시게 되면 연소 5문항, 화재 폭발 2문항, 소화 2문항, 시설론 4문항, 위험물 1문항으로 실제 여기서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파트 2 과정에서 한 문항, 그리고 법규 쪽에서 소방 법규가 이제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16년, 17년, 18년, 이번 19년도 상반기 공채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연소가 4문항, 화재 폭발 2문항, 소화가 3문항, 시설론이 3문항, 위험물 3문항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15문항이 출제가 됐죠. 75%가 파트 1 과정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파트 2 과정에서는 역사가 1문항, 그리고 재난관리론이 3문항 출제가 됐었고요. 구조구급이나 조직론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고 법규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소방학개론 강의에서는 법규 강의가 사실 없어요. 소방학개론 강의에서는. 왜냐하면 이 법규가 순수하게 법규 문제는 법규에서만 나와야 되지만 소방학개론에서도 보면 1문항씩 안 낸 회차도 있긴 하지만 1문항 정도씩은 법규 문제를 또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충분하게 요 1문항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 그래서 제가 주로 이 1, 2 과정까지를 학개론 강의를 하시면 되고 공채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뭐 법규도 따로 시험 치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 법규 공부했던 내용이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1문항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학개론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 파트 1 과정으로 연소, 화재, 소화, 소방시설, 위험물까지는 굉장히 체계적인 공부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목이고 이 과목에서 공식들,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소방과학이론 파트 2라고 하는 과정은 전부 암기 과목들이에요. 소방 역사 외우시는 거고 재난관리 법입니다. 법. 그리고 소방조직론이라고 하는 것도 지휘체계를 외우시는 거기 때문에 요건 암기 과목. 근데 앞에 보시는 소방개론 1 과정이 이해 과목으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방관계 법규는 총 4분법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법 문제에 보면 15년도만 6문항이었지만 사실 16년도부터 보면 5 여기도 다 기본적으로 5문항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18년, 19년 공채 문제에서는 똑같이 5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배를 해서 5문항씩 내고 있습니다. 4가지 법을. 근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공채고요. 경채 중에서 학과 특채, 학과 경채는 기본법하고 설치유지 법만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게 10문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학개론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연소, 화재, 소화를 공부한다는 개념을 먼저 잡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 있는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과정상에서는 연소공학이라고 해요. 화재공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계산 문제들이나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암기 또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연소공학이나 화재역학 등의 계산형 문제를 준비하는 게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어렵게 나왔던 회차 때는 정말로 자격증이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기술 자격증에서 하는 문제를 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자격증 강의를 또 한 12년 정도 넘게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계산 문제들은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산형 문제도 준비가 필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론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방시설별 구성 요소라든지 동작 순서를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도 이제 현직에서 제가 소방 설계나 공사도 해본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방학개론 파트 2 과정은 사실상 기출문제 분석을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암기 문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파트여서 제가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파트 2로. 여기서는 제가 주로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는 위주로 가게 될 거고요. 파트 1은 문항수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얘기는 다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트 2는 문항수가 작잖아요. 나올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예상 문제를 정리 잘하는 게 중요하고 파트 1 과정은 전체를 다 이해하시고 숙독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수문항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방법은 전체적인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소방관계 법규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과목이 되고요. 소방관계 법규는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문서를 이해하시는 거, 그리고 원문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이유, 현재 적용되는 사례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법을 받아들이기 쉽게 들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공부는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막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지선다형 문제는 보기를 봤을 때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법규를 들으실 때도 제가 원문을 쭉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법의 이유와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암기하기 쉽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 해석하는 중에 제가 또 원문을 쭉 읽다 보면 이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기출 문제나 중요도 높은 문제를 적중시키고 그리고 또 예복습을 통한 암기력을 향상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법을 보고 시행령을 보면 법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령 할 때 법을 복습합니다. 시행규칙 할 때도 다시 또 법을 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복습을 통한 과정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법규는 아무래도 여러 번 많이 들으신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강의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카리큘럼은 공부방법은 일단 이론 정리가 2개월 가량 진행이 될 거고 이후에 복습 정리입니다. 요약 노트 정리가 2개월 가량 진행이 되고 이 2개월 할 때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 오답 노트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예상 문제풀이도 하겠지만 기출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 그리고 이때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모의고사를 통한 최종 정리까지 해서 전체 카리큘럼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의도 파악과 보기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 체력 시험도 같이 필기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사실 준비하시게 되면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의 장기간의 레이스를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하다는 말씀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운동까지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절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시험이 올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것 아니면 다른 건 할 수 없다. 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합격하셨던 분들을 보면 무엇보다 항상 합격하시고 나서 오셔가지고 합격한 사례라든가 그런 말씀을 부탁드렸을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도 처음에 관리사 자격증이나 높은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번 해는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 시작을 하시고 이번 1년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 이후에 평생을 좌우할 1년이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의 즐거움인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직장을 구해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평생 할 일인데 그 일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무엇보다 재밌었으면 하고 저는 무엇보다 소방 공부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이 너무 좋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소방 공부를 해보시면 이 분야가 너무 재밌는 학문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자격증 강의를 한 12년 정도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50,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직하시는 분들, 자격증 공부하려고 오시는 분들. 근데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공부할 때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재밌어서. 소방 자격증 공부, 이런 공무원, 소방 분야의 공부 자체가 무엇보다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부해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빠져드는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자기가 정해진 카리큘럼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공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시험 칠 때까지는 꼭 지켜나가는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풀이 할 때 오답노트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오답노트를 보는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문제풀이를 항상 해보는 시간도 중요하고 기본 이론을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강의를 한 번쯤은 한 번 직강의 수업 듣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꾸준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만 갖추시면 시험 때 됐을 때는 문제를 봤을 때 다 아는 문제들 쉽게 풀이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방 공무원 공부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잘 찍어드리는 거 시험 나올 거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